네, 오늘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문을 열어볼 텐데요. 바로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오늘 수상한 공시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사실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요, 저희 변영인 대표님께서 지난 1월에 59,000원대 이 주가에서 중기주로 추천해 주셨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주가가 벌써 95,000원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199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치과용 임플란트와 그리고 치과용 소프트웨어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 그리고 세계 점유율은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약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는 1위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6,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981억 원으로 역시 2019년 대비해서 129%가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배가 증가를 한 그런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국내외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가해지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돋보였던 실적을 냈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해외 사업도 봐야 되는데요.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년 연속 영업 흑자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1,035억 원의 흑자 전환을 이뤄내는 기염까지 토해낸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님, 네.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또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실적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2021년도가 사실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라서 네. 이 임플란트 관련된 이 사업 자체, 즉 치과 치료 자체가 네. 조금 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랬죠. 우리가 이 호흡기나 구강기의 어떤 이 침이나 타액이나 이런 것들로 네. 이 감염이 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맞아요. 처음에 이게 확산세에 좀 접어들었을 경우에 뭐 이가 아파도 네. 치과에 좀 잘 가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뭐 임플란트 시술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치과 관련된 질환의 이 치료들을 네. 상당히 좀 꺼려했던 좀 그런 어떤 이 사업 영역군이었는데 그랬죠.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세가 좀 완연했고 네. 4, 4분기에는 사상 최대의 어떤 분기 매출을 또 달성을 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냈던 거예요. 네. 올해 초에는 마찬가지였지만 네. 자 아까 실적 잠깐 봤지만 이 매출액은 연결 기준 한 18%가 이제 상승했는데 그랬죠. 영업이익의 이 상승폭은 128%. 네. 즉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인데 그랬습니다. 2021년도에도 오히려 중국 시장을 좀 더 공략하면서 이 점유율을 좀 올리겠다라는 네. 이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단연 국내 임플란트 1위에 점유율 업체답게 네. 이 실적세 그리고 올해의 성장성은 더 네. 완연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기업 분할을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도 밝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네.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네. 회사의 분할을 결정했는데요.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좋습니다. 이 상법상의 어떤 분할 요건은 상법인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분할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번 다뤘죠. 인적 분할과 네. 물적 분할이다. 자, 맞습니다. 분할이라는 건 자체는 회사를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쪼개는 거냐? 네. 지금 이 회사의 사업군은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 유통업이죠. 네. 그러면 이 주요 사업을 떼어내는데 어떻게 떼어내느냐? 네. 신설법인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신설법인은 사업에 관련된 사업 부분으로만 남고 네. 한쪽은 이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지분 가치를 통해서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로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분할 상장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좀 밝혔는데 잠깐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사 분할 내용입니다. 네. 분할 존속회사는 오스템 홀딩스 주식회사, 즉 오스템 임플란트가 네. 오스템 홀딩스라는 이 회사 이름으로 남고요. 네. 사업은 투자 그리고 브랜드
연구 개발, 그다음에 경영 인프라 관련된 사업 부분을 영위하겠다. 그럼 신설회사는 뭐냐? 네. 오시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입니다. 네. 즉 치과 관련된 이 임플란트 제조 또는 이제 판매 사업, 순수 사업 영역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어놔서 네. 치과 임플란트, 그다음에 재료, 임플란트 장비 및 IT 서비스 사업 부문으로 이제 나누겠다는 겁니다. 네. 오시스템 임플란트를 지주회사와 그다음에 사업을 영위하는 네. 치과 임플란트 제조, 판매업으로 구분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네. 분할기일은 2021년도 9월 1일자로 하겠다. 이제 분할 기준일이 된 겁니다. 분할이라는 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아마 결의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계속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분할 존속회사와 분할 신설회사의 어떤 이 자산가액을 좀 나눠야 되는데 네. 이 분할에 대한 비율은요. 기업의 어떤 이 밸류 평가라고 해서 이 자산 또는 부채, 그다음에 자본과 사업의 어떤 이 영업권 등을 이제 고루고루 이제 평가해서 네. 이 비율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네. 쭉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죠. 좋습니다. 자, 이 새롭게 설립되는 오시스템 임플란트 회사의 자산과 부채, 그다음에 자본금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 신설에서 네. 4,292억 원의 매출 부분을 이제 띄어내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현재 오시스템 임플란트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분할해서 또 운영하고 네. 오시스템 임플란트 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이 종속회사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어떤 브랜드 관련된 경영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점은 우리가 한번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인적 분할은 네. 분할 신설 회사의 지분을 네. 같이 보유하게 되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가령 오시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제가 1%를 보유했다. 네. 신설 회사인 오시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의 지분 1%와 동일한 어떤 이 지분 이 배분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은 네. 최근에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를 하면서 네.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0%를 보유한 이 100% 모회사가 됐죠. 그랬죠. 자,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된 건데 네. 오시스템 임플란트 역시 물적 분할을 했다면 오시스템 임플란트 홀딩스가 100%의 지분을 갖게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인적 분할이라는 겁니다. 인적 분할. 그렇죠. 오시스템 임플란트의 지분을 제가 5% 또는 1%를 갖고 있었다면 네. 그 비율만큼 오시스템 임플란트의 신설범인 주식도 배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오시스템 임플란트 사실 뭐 실적치도 상당히 뭐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 여기에서 이제 기업 분할 말 그대로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중에 저희가 또 수상한 공시를 통해서 개념 설명도 어제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오시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네. 어떤 사업 구조 관리에 있어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업의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떨까요? 일단 뭐 지배 구조를 좀 갖고 신설되는 회사가 또 다시 상장을 한다면 네, 홀딩스사 즉 지배 구조 지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지분 가치에 대한 상장 프리미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신설 회사도 이 변경 분할로 재상장을 좀 추진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일정은 지금 분할 기일이 9월이기 때문에 네, 재상장 예정일을 한 10월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상장 요건에 맞는 이 상장 승인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주총을 보더라도 지금 날짜가 8월 6일자로 지금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했는데 네, 자 1호 이안이 분할 계획서 승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사선임안건이 2개가 있는데 오시스템 임플란트 재경본부장 그다음에 오시스템 임플란트의 인사본부장을 등기 임원으로 영입하는 계획까지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사선임의 어떤 이력도 보게 되면은 그 LG사 그 대기업 라인에서 또 보여지는 게 있는데 네. 여러모로 앞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도 좀 주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앞으로 향후 전망이. 예, 제가 그때 59,000원대 좀 말씀을 좀 했던 구간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봉 주가에 거죠? 저희가 뭐 보고서 네. 쪽이니까 한 요 구간이죠. 저희가 네. 방송을 할 때 구간이 요 구간이었어요. 와, 정말 자, 딱 성장성이 직전에. 완연하고 2020년도의 어떤 실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다소 이제 이전까지 어떤 주가의 어떤 추이 흐름은요. 네. 일봉상 저점 영역에서
크게 오르는 게 사실 없었던 구간입니다. 그랬네요. 자, 완만한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수직 상승 가파르게 시장은 네.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실적과 수주 그다음에 기업의 주가 가치는 실적이 다시 반영되는 가치로 이 부분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다는 우리가 확실히 좀 가져야 된다는 게 네. 바로 이 좋은 예인데 59,000원 이후에 실적 발표에서의 이 다소 완만한 상승 시그널 이후에 최근에 분할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네. 신고가 경신을 좀 했고 오늘 한 5.9%대 조정 좀 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가파른 상승세에 기인한다면 이 네. 조정의 폭도 사실 그렇게 뭐 큰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지금 타점 59,000원대에서 지금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일봉상 단기 추세 지지선은 한 73,000원대. 저는 한 요 구간까지 볼게요. 네. 자, 8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오시템 임플란트는 보유 관점이 많고요. 네. 8만 원을 이탈한다면 뭐 일부 분할 매도 이후에 좀 조정 시 좀 매수 네. 관점인데 7만 3천 원에서 한 8만 원 구간은 네. 매수해도 괜찮은 또 1차 구간입니다. 최근에 추세로 봤을 때. 다시 5만 원대 초반으로 돌아올 네. 즉 5만 원대 초반으로 돌아올 이 주가의 회귀성은 아니다. 물론 이 지수가 전체적 어떤 국제 정세 악재만 없다면 네. 현 시그널 자체는 지속적 우상향 시그널인데 네. 지금 단기 고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적 관점에서는 지금 현 구간인 89,000원, 85,000원 이상에서 어떤 매수하는 것보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8만 원이니까 네. 8만 원에서 7만 3천 원 구간, 요 구간에 한 10%에서 20% 비율을 차근차근 분할 매수해가는 관점으로 네. 내년 향후 실적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상한 공시 첫 번째 종목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관련해서 나눠봤는데요. 역시 실적 수반을 한 신고가 경신을 한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준 기업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 주가 상승도 역시 실적이 수반되면서 분할 기대감까지 아울러서 오늘 경신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기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선 8만 원의 어떤 든든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분할 매도 차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추가로 조정 시에 재매수해 가시는 전략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담아 두셨다가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73,000원에서 8만 원 구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10%에서 20% 이제 그 비율로 이제 중간중간 분할 매수해 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누리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아마 수상한 공시 계속해서 같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역시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후 3분기 또 내년 분기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실적 상향에 따른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한진중공업입니다. 이 한진중공업은요.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07년도 8월에 한진중공업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이 돼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 조선 부문에서는요. 해군 고속 상륙정 그 단독 방산업체로 지정이 된 바가 있고요. 건설 부문에서는 이 국내 건설 업체들 가운데에서도 시공 능력 평가액일 46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대규모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까지 요구가 되는 기술, 노동 그리고 자본 집약형 산업이고요. 이런 어떤 제한적 상황에서 사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인데 최근 매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6,95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 반면에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를 하게 됐는데 영업이익은 516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783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38.4% 그리고 74.4%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표님 이 사실 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네. 지금 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악화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진중공업 그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 한진중공업 채권단이 그 네. 매각 협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추가로 새로운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죠. 일단 뭐 3월 31일 최초가 작년 9월이었습니다. 네, 먼저 공시를 좀 볼게요. 좋습니다. 자, 회사가 작년 9월에 네,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네, 2016년 1월 7일
이 주채권은행의 관리 절차를 이 회사가 좀 진행을 했었고 네. 2016년 5월 10날 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채권자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좀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2019년 2월 28일 그다음에 2021년도 3월 30일까지 변경된 약정을 적어서 채권자 관리하에 이제 회사가 좀 운영이 됐었는데 네. 체결 기간은 이 주채권자인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지금 이 한진중공업 자체가 네. 이 사업에 어떤 정체성이 없던 건 아니에요. 매출은 그래도 좀 꾸준하게 좀 내고 있는데 네. 워낙 부채, 그러니까 유동성에 좀 이 공급이 좀 원활치 않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네. 장기적인 어떤 조선업의 불황, 이런 그렇죠. 어떤 이 삼중고가 네. 한진중공업에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아주 좋은 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바로 좋은 소식이요? 어제였죠. 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입니다. 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 한진중공업이 네. 드디어 이 매각에 이제 성사가 좀 됐는데 네. 한진중공업 주주 협의회는 출자 전환된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네.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다음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네. 계약 체결일은 4월 15일입니다. 매도자는 한진중공업 주주협의회. 그러니까 채권자입니다. 국내 8개 은행이고요. 네. 그다음에 필리핀 비디오 은행, 해외 은행까지 지금 밀린 대금을 이제 매각을 통해서 이제 회수하게 되는데 네. 매수자가 바로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이 에코프라임 마린 기업 재무안정 P이죠. 네. 에코프라임 마린이라는 이 펀드사와 이 같이 공동 인수를 통해서 네.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어. 자, 대상 주식은요. 한진중공업 5,567만 2,910주. 네. 전체 이 발행 주식 총수의 66.85%입니다. 어. 자, 기타 사항은 주식 매매 계약에서 정한 매수자, 매도자의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네. 거래가 완료가 되면 이 최대 주주가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이 발표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한진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매각 성사된 것이 정말 이게 호재로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매각 이슈가 뜰 때마다요. 네, 맞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도 또 변화가 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한진중공업 자체 네. 이제 업황 자체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업과 그다음에 건설 건설업. 부분인데 맞습니다. 건설 부분에서는 올해 좀 이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 공시를 좀 보더라도 네. 최근에 바로 4월 13일이었습니다. 4월 8일 날 보죠. 4월 8일에는요. 네. 당진 화력발전소의 이 옥내 저탄장 설치 조건부 구매에 대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낙찰 금액이요. 네. 2,759억 원이라는 이 수주입니다. 어. 즉 수주 잔고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어떤 이 회사 경영 정상화에 대한 어떤 이 불확실성이 네. 좀 야기가 됐었는데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인수한 이후에 분명 저는 인수 시너지는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차근차근 경영 정상화가 좀 진행되다 보면 회사의 주가도 이제 선결적으로 좀 이게 우상향하는 그런 네. 반응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을 되는데 네. 잠깐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사의 일봉상 이 단기 저점으로 보여지는 이 구간은요. 네. 6,200원입니다. 6,200원. 여기 구간인데 네. 지금 일봉상 단기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 라인은 7,400원. 요 구간이죠. 네.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지금 주가는 7,400원을 웃도는 지금 7,630원. 오늘 약간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네. 반영 효과는 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경영 어떤 거죠? 정상화되고 매각이 네. 되면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주가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효과는 좀 다소 미미하다. 미미하죠. 지금 넘어야 될 아직 산은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조선업에 대한 완만한 회복세 플러스 지금 건설업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이 영업 손실의 영업이익 폭을 좀 더 네. 만회해가는 그리고 현금의 유동성을 좀 늘려야 되는 네. 그런 어떤 숙제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컨소시엄 이후에 네. 경영 정상화는 좀 가시화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주가 모멘텀의 어떤 이 방향 설정으로 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좀 되겠지만 네. 지금은 다소 좀 이 건너가야 되는 이 산이 좀 많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데 네. 저는 이 중기적 이상의 관점, 1분기 실적과 반기 실적에서의 이 한진중공업의 네. 수주 잔고가 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어, 회사가 경영 정상화가 좀 가시화되고 네. 조속한 안정화가 좀 접어드는 단계에는 단기적으로 한 뭐 9천 원까지 좀 무난한 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좀 갖고 있거든요. 바로 요 구간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매수 타점을 네. 좀 잡아드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궁금해하실 이 거예요. 한진중공업 자체 사실은 업황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일봉상 뭐 크게 올랐던 뭐 어떤 뭐 구조적인 어떤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최근 한 3년의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네. 영역대권은 거의 뭐 크게 상단에 위치한 영향이 또 아니죠. 그렇네요. 자, 지금 다시 또 확대해서 보더라도 네. 지금 타점은 요 구간이죠. 자, 7,000원에서 네. 7,500원 구간은 네.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네. 자, 요 구간입니다. 네. 7,000원에서 7,500원의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네. 그래도 좀 중기적 이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포트는 10% 미만으로 우리가 한번 세워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최근 매각 이슈가 있었던 한진중공업 역시나 좀 알아봤는데요. 중기적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쨌든 그 단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포트의 10% 미만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현재 단기 지지선은 7,400원으로 매수 유효 구간은 7,000원에서 7,500원이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뭐 사업 모멘텀이라던가 앞으로의 어떤 건설업의 그 건설주의 어떤 호황들이 그래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유념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영적인 어떤 그 상황이 가시화가 된다면 좀 더 유효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EDT입니다. 이 EDT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합병을 한 이후에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생산 라인을 좀 보게 되면은요, 유도 무기와 항공전자 관련 어떤 제어 장치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납품하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소용 제어 시스템 제어 보드와 그리고 원자력 발전용 제어 부품, 철도 시스템 제어 보드 이런 어떤 제어와 관련된 부품들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이 매출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요. 사실 이 EDT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화전기그룹의 계열사로 알려진 이 EDT가요. 최근 이 이화전기의 김영준 회장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했던 이화전기의 전 대표죠. 바로 이제 소명섭 대표가 이번 관계사인 이 EDT의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화전기에서 EDT로 경영권 분쟁이 옮겨가는 게 아니냐 이런 조짐들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래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박종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요. 이 소명섭 단독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명확하게 좀 밝힌 바가 있고요. 경영 총괄 관리 목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의 박진석 경영지배인을 이제 오는 10월 7일까지 임기로 선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요. 네. 굉장히 뭐 복잡한 내막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더 머리 아프실 것 같거든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좀 우리가 좀 쉽게 가죠. 좋아요. 그 검찰 수사관이 이 회사의 경영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지 않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주력 네. 사업이 어떤 이 상관관계, 뭐 경영을 좀 감시하는 네. 역할에 있다면 좀 괜찮은데 네. 이 경영 지배인의 취지는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 네. 이 의사결정권을 좀 갖는 그런 어. 위치에 어떤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상법상 주어진 경영 지배인의 네. 선임 목적인데 네. 이게 좀 사회이사 선임도 아니고 사실 경영 지배인이라는 게 좀 다소 의아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영 자, 지배인. 네네. 네. 4월 8일부터 우리가 한번 공시를 좀 읽어볼게요. 네. EDT가 4월 8일이었습니다. 기존에 박종환 그리고 소명석 각자 대표 체제였는데 네. 변경후 대표이사가 소명섭 대표이사로 이제 단독 대표이사 추대가 됐습니다. 변경 사유를 좀 보죠. 네. 이사회를 통한 대표이사 박종환의 해임이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근데 경험을 했어요.
맞아요. 이 소명섭 대표가 이화전기의 대표이사였는데 네,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죠. 그랬죠. 자, 그런 방송 우리 최근에 다뤘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기존의 대표자를 해임하고 이화전기에서 해임됐던 소명섭 대표이사가 네, EDT의 신규 단독 대표이사로 이제 선임이 된 겁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더라도 네. 이화전기 공업의 전 대표이사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음, 자, 이후에 네, 회사는 같은 날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을 통해서요. 네, 박진석 씨를 경영총괄 관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을 한 겁니다. 네, 임기는요 2021년도 10월 7일까지인데 네, 지배인은 상법상에 의거해서 업무 집행상의 법적 권한과 이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영 지배인을 선임하는 목적이 네, 사업 부문에 대한 대표이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네, 고유 권한을 사실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적 차원인데 네, 지금은 경영총괄 관리에 검찰 수사관 출신의 맞아요. 이 경력을 네. 갖고 있는 자가 선임이 됐다는 게 좀 다소 좀 의아한 의아하다.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있었죠. 음, 그리고 이후에 회사는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네, 6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네, 납입 대상자는 자 조합이었습니다. 자꾸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EDT에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을 네, 금지해달라고 이제 이화전기가 회사의 이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라는 이 소송 등을 제기했고요. 네, 이것을 시작으로 4월 15일부터 이사회 결의 무효. 자, 내용을 보죠. 네, 소명섭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한다. 한다. 그리고 다음에 또 있죠. 네, 대표이사 소명섭의 이 대표이사 직무에 대해서 네, 정지해달라. 직무정지까지. 그렇죠. 자, 일련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좀 오게 됐는데 네, 자, 지금 현재 EDT의 최대 주주는 바로 이화전기 공업입니다. 네, 이화전기가 지금 EID를 통해서 이트론 이 3자의 삼자의 어떤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이화전기가 EDT의 또 지분을 최근에 또 작년에 또 취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최대 주주는 이화전기인데 네, 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이화전기 지금 경영권 분쟁이 좀 옮겨간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어떤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막 상당히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어떤 만약 EDT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일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복잡한 속내가 있는데 네, 이화전기의 전 김영준 회장은 지금 현재 이 법정 네, 구속돼서 지금 이 안에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구속 상태이시. 지금 현재 이화전기 그룹은 각자의 어떤 전문 경영 체제에서 네, 각각의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화전기에서 이 최근에 어떤 김영준 회장의 반기를 들었던 네, 소명수 대표가 이화전기에서 해임됐고 이후에 이트론에서 본인의 어떤 이 단독 대표로 추대되는 네, 그런 흐름들이 네, 내부 이해관계, 내부 알력 싸움에 의한 어떤 이 경영권 분쟁이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은 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고 그래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사인 이화전기가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지 않고 네, 소명섭 현 대표이사를 또 해임하고 네, 이 직무정지를 시켜서 이 체제에서 좀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대목인데 네, 최근에 EDT의 이 주가 추이를 좀 보면요. 네, 이 스푸트니크 백신에 관련된 어떤 백신 관련주를 좀 엮였어요. 아무래도 이화전기 그룹사로 좀 편입이 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 한 573원에서 최근에 한 1,400원까지 급등을 좀 했는데 그랬죠. 요 구간이 뭐였냐면 네, 자, 요 구간이죠. 많이 올랐었네요. 그렇죠. 자,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된 이슈가 네, EDT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친 것이다. 어, 그런데 지금 일봉상의 어떤 영역권에서는 지금 주가가 크게 네, 뭐 상승한 영역은 또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높은 위치에 좀 자리 잡지 않는데 네, 전고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지금 이 바닥권 영역에 좀 하회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어찌됐든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된 기대감만 반영된 이 현 구간의 주가 네, 그리고 가시화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현재 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주가 변동폭은 좀 클 것이다. 네, 라고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좀 금지, 네, 보유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이 좀 맞지 않겠는가
라고 좀 의견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상한 공시 마지막 종목 EDT 역시나 이제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차익 실현 그리고 신규 진입은 금지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수상한 공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